안녕하십니까. 100% 손맛 백손입니다. 지난 간밤 뉴욕 다우증시는 차트 아주 예쁘게 끝났습니다. 독일, 일본 증시가 조정 속에 우리 다우존스는 약보합 밑꼬리 달고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아주 캔들 이쁘게 마감됐죠. 예, 해외 증시는 일본, 중국, 일본, 한국, 중국, 홍콩, 유럽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증시가 돌아가서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면 마지막으로 끝나는 증시가 미국 다우 증시와 나스닥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건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세계 경제를 쥐고 있기 때문에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증시가 요동을 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을 했던 분이라 증시가 곧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적인 정책 문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 그래서 다우 증시가 상승을 해야지 미국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면 재선에 도움이 굉장히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배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준에 계속적인 금리 인하 압박을 했고 또한 중동이나 이런 쪽에 유가 안정을 위해서 계속적인 분쟁, 이란과의 제재, 그리고 사우디와의 관계 이런 쪽을 보면 유가도 어느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안정적이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어젯밤에 다우증시가 많이 상승을 못한 이유는 유가가 단기에 지금 미중 무역 협의가 잘 될 것 같아서 유가가 단기에 많이 올랐어요. 1%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는데 2%, 3%, 2%, 3%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거의 한 4, 5%가 올라간 것 같아요. 어젯밤도 약간의 올라갔는데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 엑슨모빌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가에 관한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엑슨모빌이에요. 엑슨모빌은 하락을 했는데 반대로 반도체 관련주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그리고 퀄컴 이런 관련주는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난주 목, 금 투자했던 LB세미콘 LB세미콘은 과연 왜 주가를 하락을 했을까? 이 부분입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보셨듯이 반도체 및 정보 기술주 이 관련주가 상승 중인데 LB세미콘이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왜 주가를 급락을 시켰나? 이 이유를 포인트를 잡아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트를 9,000원대에서 9,500원, 9,900원까지 치고 올라가 8,900원? 저항선을 돌파할 시점에서 이때 무너지고 나서 7,010원까지 눌러버리더라고요. 이게 기관과 외국인의 힘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힘. 그건 바로 돈의 힘이죠. 돈의 힘. 그래서 장중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엘비세미컴은 굉장히 수상한 종목이다. 왜? 8월 25일 매일경제에서 실적이 굉장히 엘비세미컴이 좋다. 긍정적인 보도가 나온 이후부터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8월 25일.
그러면 9월 25일, 10월 25일. 2달 기간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 주식을 팔아먹어라 하는 얘기가 있듯이 그 시점에 매도 계획을 3일인가 4일인가는 주가 상승을 했어요. 그때 사모펀드가 일부 매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사모펀드하고 요 며칠 한 4일 동안 사모펀드하고 연기금이 손절인지 아니면 이 물량은 다른 타증권의 물량 이동, 자전 거래인지 이게 의심스러웠었던 거예요. 지난주 목금. 그래서 이 LB세미콘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대로 아마도입니다. 아마도 추정입니다. 추정. 여기 보시면 거의 10일 동안 매도를 했죠. 2주 연속. 그게 연기금하고 사모펀드, 한양증권하고 삼성증권 창구에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미래하고 이 세 개 창구가 매도 물량이 NH하고 다른 증권사를 매수를 했으니까요. 근데 지금 여기 금융투자에 2만 1000주가 들어와 있죠. 금융투자는 계속 매수를 하잖아요. 이 금융투자가 우리들이 말하는 흔히 증권회사입니다. 증권회사. 증권회사에서는 자기 실적으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금융투자에서 매수한 거는 자기 실적으로 바로 들어가요. 자기 실적. 근데 연기금이나 사모펀드 거는 위탁받은 거잖아요. 타 증권사가 아니고 타 기타 법인이나 이런 데 법인에서 위탁받거나 아니면 개인들 돈을 투자받아 갖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손실이 나도 이 사람들은 큰 책임이 없어요. 조금 뭐 인사성 문책 이런 것만 받아도 되니까. 근데 금융투자 증권회사에서 만약에 관리한 자금이라 그러면 증권회사는 굉장히 충격이 크겠죠. 왜냐하면 자기 살을 도려내니까. 근데 연기금이나 사모펀드는 간접 투자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식은 사실 개인들이 쓸어 담아버리잖아요. 개인들이 쓸어 담아버리. 사실은 금융투자나 투신이나 이 직접적인 관련돼 있는 증권회사에서 매수를 해가야 되는데 물량 흔든 거를 개인 큰 손들이 쓸어 담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기금이나 사모펀드 물량으로 간접적인 물량으로 풀어서 주가를 급락시켜서 모으려고 했는데 개인이 계속 쓸어 담아버려요. 개인들도 굉장히 큰 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잔머리 굴려서 연기금이나 사모펀드로 남의 투자받은 돈으로 물량 정리해서 자기는 30% 손실 나서 손절했다는 식으로 하면서 물량을 정리하는데 지금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데 왜 연기금하고 사모펀드가 11,000원대에 매수했던 거를 지금 7,000원에 손절을 할까요? 주식을 더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손절한 물량으로 자금으로 주식을 대량 매입을 해버리면 평단가가 확 낮춰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전략이 우선적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금융투자가 직접적인 투자고 연기금 사모펀드는 간접 투자예요. 타인이 의뢰한 자금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개인 투자자로서 상당히 의심은 가되 잡아낼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계 증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전체적인 큰 대량 우량주들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왜 LB세미콘이 실적도 좋은데 하락을 해야 되는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배팅을 과감히 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날부터 제가 이게 7,500원부터 추천하면서 7,700원에 추천해서 7,800원, 8,200원 익절을 몇 번 하고 나서 7,500원부터 매수하려고 노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연기금하고 사모펀드가 계속 매도가 들어오더라고요. 개인한테 떠넘기려고 하나? 아니다. 이거는
다른 의도가 있다. 다른 의도가 있다. 그래서 이 차트를 조금 깊이 봤죠. 제가. 일봉은 깨고 11,000원, 13,000원에 물려있던 연기금이 손절할 물량인지 연기금이 이때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때 11,000원부터 12,000원 사이 최고점에서 물렸어요. 연기금들이. 사모펀드랑. 그러면 얘네들이 물량을 2만 주를 정리해서 밑에서 3만 주를 하면 물타기가 되잖아요.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융투자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얘들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물량을 던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기존에 공매도 때렸던 거라도 차익 물량이 나오잖아요. 근데 공매도 때렸던 물량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매도 때렸던 물량을 개인들이 안 풀고 계속 매수를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공매도가 상환을 해야지 수익이 나는 건데 잔고상으로만 수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공매도 대차 때렸던 사람들이. 그거를 악용하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공매도는 시간이 지나면 상환을 해야 돼요. 저번에 필룩스나 미스터블리나 얘네들처럼 갑자기 급등하잖아요. 공매도나 이런 물량이 생각외로 지금 현재 상환을 못하고 있어요. 대차도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죠? 2만 주. 최근에 매도를 해서 지금 350만 주 정도 되는데 결국 얘네들은 저점에서 주식을 상환을 못하면 결국은 다시 상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증시가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증시가 좋아지고 있는데 왜 공매도는 상환을 안 하고 있나? 상환할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버리는데 저점에서 증시를 큰 시장을 보니까 큰 시장이 좋아질 것 같아요. 좋아질 것 같은데 차트가 꺾였다고 손절하라고 그래요. 전문가들이. 이 상은 차트가 아주 굉장히 좋잖아요. 세계 증시가 좋은데 반도체 관련주가 왜 빠져야 되냐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장 종료 시점에 수상한 거래가 또 들어왔었어요. 여기 보면 KB가 86,000주가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이 KB가 순간 거래량이 들어왔던 거예요. 순간 거래량. 여기 보시면 아침 종일 아침에 매수를 할까 하다가 아침부터 계속 매도를 쳤어요. 7,140원, 120원, 150원부터 해서 7,050원까지 계속 오늘 그 자전거래라는 거는 어떤 가격을 맞춰놓고 대량 물량을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7,050원대에서 60원대에 굉장히 많은 물량을 이동을 시켰어요. 그 물량이 지금 KB에서 8만 주를 8만 9천 주까지 개인도 포함이 일부 됐겠지만 8만 9천 주까지 지금 장 시작 15분 3시 6분 전까지 매도를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때까지는 남의 물량을 무차익 공매도 같은 식으로 남의 물량을 매도를 하다가 이게 주가가 안 빠지니까 더 이상 안 빠지니까 상환을 한 거예요. 상환을 갑자기 12만 6천 주가 들어왔잖아요. 8만 9천 주를 매도를 하다가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자세히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기술적인 측면을 못 열어보고 왜냐하면 바쁘니까 월급쟁이들이 어떻게 이런 상황을 볼 거예요. 장중에 이거는 증권회사나 투신이나 펀드나 이런 회사에서 가능하지. 대량 물량은 10만 주면 7억이고 거의 8억. 그죠? 12만 6천 주가 매수 들어오고 나서 계속 큰 물량이 돌았죠. 7,070원에 7,110원은 잡아도 된다. 그러면 결국 8만 9천 주까지 매도를 했던 KB증권 창구가, 그죠? KB증권 창구가 여기 장난질을 했던 거예요. 이 LB세미콘은. 그죠? 근데 KB증권 창구는 보시면 최근에 단기에 상한 물량을 대량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대차인지 공매도인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근데 투신, 신한금융하고 미래대우하고 한양증권 이 세 개 창구가 펀드, 그리고 국민연금 창구일 거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쵸? 미래대우 계속 매도했죠? 이거를 미래대우하고 신한금융하고 한양증권 창구에서 한 8만 주 정도 매도를 했어요. 8만 주 정도 지금 매도 창구가 안 나오는데 KB가 8만 6천 주 잡아가고 NH투자증권에서 지금 회수하고 있잖아. 이 주포 창구들이. 주포가 움직이고 거기에 나머지 물량을 개인들이 쓸어 담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주가는 개인들이 주가를 신용 물량이 있어서 신용 물량이 많아서 나와야 되는데 어제는 3만 3천 주 줄었는데 사실은 앞으로 LB세무콘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제 차트상 보여드릴게요. 일봉을 일부러 깼어요. 이틀 동안. 미래, 신한금융, 한양증권. 한양증권은 그 전날은 매도 안 했고 어제 금요일 날은 매도를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매도를 손절을 했는지 아니면 자전거래를 하려고 했는지 장중 자전거래요. 7,060원 맞춰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봉을 들어가 봤더니 딱 주봉이 잡혀 있어요. 작년에 제가 미래컴퍼니 기관 외국인들이 장난질 할 때 이때 이 시점에 물량을 대량을 매수했었어요. 제가 미래컴퍼니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배당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이건 작년에 여기 보시면 240일선에 딱 잡아져 놨죠. 그죠? 작년 11월 12월이죠. 배당 받을 시점에 제가 배팅을 많이 해버렸어요. 여기서. 그죠? 한번 확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주봉을 열어봤더니 주봉이 잡혔어요. 그죠? 주봉이 잡히고 35% 상승했죠. 이때도 기관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했습니다. 이 시점에. 저는 배당을 받을 각오를 하고 배팅을 해버렸거든요. 이 시점에. 아시겠습니까? 배팅을 했는데 배당도 받고 수익도 나고 이 시점이 시장이 굉장히 우울할 때였었어요. 10월 30일 끝나고 나서 시장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안 좋으니까 매도 물량이 막 나온 거예요. 좋은 물량이. 좋은 회사가 이 시점에. 그래서 이날 매수해서 다음 연도에 매도를 했죠. 배당을 받고. 예, 익절을 하고 났는데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배당 나올 시점에 4월 며칠 날 입고 예정 물량을 제가 익절을 했습니다. 이틀 전에. 예, 입고 예정 물량이라는 거는 매달 며칠 날 배당주가 들어옵니다 해가지고 그 시점에 바로 그 당일날까지 일반 개인들 모르는데 이틀 전에부터 주가가 올라가요. 그럼 그때 배당 당일날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입고 예정 물량이라는 걸 몰라요. 주식 공부한 사람들만 입고 예정 물량이라고 이틀 전에 들어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분들한테 익절을 시켰죠. 이 시점에. 그래서 제가 어떤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려고 241선을 맞춰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때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는 물량이 많이 늘어버렸잖아요. 그때 1.4배인가 1.6배인가 해서 한 주당 0.4주인가 나왔어요. 주당. 물량이 시장에 유통주가 많기 때문에 풀려서 그때부터 하락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쳐다볼 뿐이에요. 또 올해도 배당이 나올까 관심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점은 잡아뒀는데 다음 다시 LB세미콘 갑시다. LB세미콘도 딱 잡았어요. 올해는 배당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보다 실적이 굉장히 개선이 돼 있고 LG만 구본천 회장이 LG만 거래했던 거를 삼성 쪽도 같이 뚫었어요. 올해부터.
거기도 지금 비밀 유지 협약으로 해가지고 그 공개가 안 될 뿐이죠. 매출이 굉장히 20% 30%가 인상됐다는 이유는 그 상승됐다는 거는 어느 큰 기업하고 어떤 MOU 협약 계약이 있는데 그게 비밀 보장 유지로 해갖고 발표가 안 될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잡아줬다. 7,000원 우선. 만약에 여기서 빠지면 이 당시에는 이제 주봉으로 안 보이면 5,300원 빠집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월봉으로 들어가야 돼요. 월봉으로 들어가면 6,600원이 저점이에요. 왜냐하면 거래량 없이 하락된 거는 반등 나와요. 반드시 반등 나와요.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요. 여기서 꼬리 달고 나와버리면 자리 잡히는 거예요. 추가 상승 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60일, 10일 해서 지금 이평선이 안 죽었어요. 월봉상으로는. 살아있어요. 지금 캔들에 단순 오일선만 이렇게 꺾여 있지 현재 이 이평선은 살아있는 이평선이에요. 왜냐하면 각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휘인 게 아니고 위로 상승하려고 하는 각. 거래량 없이. 그쵸? 그러면 상승한다는 거잖아. 최소한 기술적 반등은 있다. 응? 9,000원대까지는 8,500원에서 9,000원대까지는 최소한 기술적 반등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밑으로 조금만 더 터치하고 올라간다면 미스터 블루처럼 날아가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누르고 눌렀던 거 여기 보시면 연기금하고 사모펀드만 이제 매도세가 강하고 투신이나 보험이나 금융투자자는 매도 안 하잖아요. 한 패거리들이 함께 동시에 매도해서 주가 좀 빼자 이렇게 전화했겠죠. 지그들끼리. 우리가 모르는 주가 조작을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개인들이 돈이 빨리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진짜로 손절하고 싶은 사람들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왜? 얘네들이 매질을 그렇게 하니까. 근데 얘네들은 누구예요? 얘네도 사람이거든. 인간의 뇌에서 조작질을 하거든요. 자기 돈은 아니지만 인간의 뇌에서. 근데 사실 이런 조작질 같은 거를 했을 경우는 차후에 후유증이 굉장히 커요. 그 사람도. 뭐 100억, 200억, 1000억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들이 내 돈 아니니까 뭐 1억, 2억, 5억 이렇게 배팅을 하는 것 같지만 계획적으로 매도를 해가지고 개인들 피말리게 하는 거거든요. 걔네들이. 근데 나중에 1000억을 맡겨놨는데 한 300억 손실이에요. 그러면 옷 벗어야지. 아니면 떠야지. 지가 계속 증권회사에 업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떠야지 옷 벗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니들이 나쁜 편법으로 그동안 개인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조작질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긍정적으로 갈고 매일경제에서 8월 25일 날 굉장히 작년 대비 굉장히 좋다는 뉴스를 만들어 놓고 주가를 그때부터 2개월 이상을 60일 동안 빼버린 거예요. 주가를.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한 그 매일경제 발표는 주식을 팔아먹기 위해서 발표한 거잖아요. 그러면 매일경제도 그 당시 당한 거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요. 그죠? 그래서 뉴스를 100%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뉴스는 믿지 말고 시장의 거래 창구하고 거래 대금 그리고 움직임 이 움직임을 어느 정도 포착하고 나서 쟤들이 어떤 쪽으로 포지션을 하락 쪽으로 맞추고 나서 어느 정도 물량을 대량으로 저점에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하는지 아니면 진짜로 차익실현은 아니에요. 절대. 왜냐하면 얘네들은 10,000원, 11,000원대에 매수했던 애들이거든. 여기 보시면. 그죠? 주 매수했던 창구는 사모펀드가 올 초에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올 초에 매수했던 건데 6,000원에서 7,000원대까지 했습니다. 이거를 매도로 계속 일관했단 말이에요. 일관하다가 다시 8,000원 여기서 이제 봅시다.
연기금. 이때 주가를 이빠이 띄웠죠. 얘들이. 12,000원대. 그러면 평균 단가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십시오. 6월 달부터 해서 엄청난 금액을 둘 다 매수를 했어요. 만 원대까지. 그죠? 사모펀드, 연기금, 기타 법인. 그쵸? 중간에 또 주가 하락시키려고 기관하고 연기금하고 사모펀드가 매도를 했죠. 개인 매수 받아서. 그쵸? 개인들은 여기서부터 물린 거예요. 9,000원대부터. 8월 25일 날 매일경제 뉴스 나오고 나서 이때부터 물렸어요. 물렸는데 중간중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이제 매질이 없으니까 연기금하고 사모펀드들이 매질이 없으니까 주가가 반등을 한 거죠. 큰 물량을 다 개인들이 받아버렸기 때문에. 응? 그죠? 지금 다시 또 개인들이 받고 있잖아요. 7,000원대까지. 그러면 기술적 분당은 8,000원까지 다시 상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네, 한번 잘 두고 보세요. 저점에 월봉상 6,500원. 이제는 매수를 조금씩 하셔가지고, 배당받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요번에, 지금 4, 4분기까지 영업이득이 한 400억 정도 돼요. 그럼 배당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휴일 잘 보내십시오.